네, 그럼 첼시의 전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네. 루카쿠가 오면서 공격력이 상승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렇지만 역시나 이선 자원들에 대한 부진은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술적으로 공격력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거는 루카쿠의 활용도는 분명 넓은 거는 모두가 알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인테르 밀란 때도 포스팅 플레이만 하던 애가 이제 등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공간을 창출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볼도 받아줬잖아. 직접 운반, 드리블, 돌파 다 가능한데 지금 첼시에서는 되게 좀 전방에만 머무는 그런 전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토트넘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인이랑 손흥민이 이렇게 있으면 케인이 내려오는 순간 손흥민이 올라간다. 맞아요. 네, 이거를 저는 루카쿠나 베르너로 대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호흡 면에서 베르너가 너무 계속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서 그게 좀 비효율적이어서 루카쿠가 버텨주거나 내려오는 거를 좀 자제하는 느낌이고요. 이게 만약에 도입이 돼서 발만 좀 잘 맞는다면 충분히 루카쿠도 고립되지 않고 공격을 보여줄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베르너가 루카쿠의 파트너로 최근에 좀 나오고 있어요. 네네. 하지만 베르너랑 하베르츠가 경쟁 체제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두 선수가 전술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왼쪽 측면에서 생각보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일단 스프린터도 빠르고 맞아요. 활동량도 엄청 많고 온더볼, 오프더볼 보면은 진짜 캉테처럼 뛰어요. 어느 날은 캉테만큼 많이 뛰는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에 비해 하베르츠는 좀 볼을 본인이 갖고 있을 때 움직임이 조금 더 탁월하고, 그리고 링커 역할이라고 해서 이제 미드필더에서 볼을 이렇게 받아주고 원투 치고 전방으로 이어주는 그런 창의적인 패스에 되게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베르너 같은 경우는 압박을 할 때, 이제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공간을 이렇게 따먹는 식으로 볼 전개를 할 때 그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루카쿠에 어울리는 조합은 베르너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에 따라 이제 수비 블록이 엄청 쌓여 있는 데는 하베르츠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투볼란테 3-4-3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마운트가 그럼 우측 측면에 고정되는 게 네네. 적절하다? 네, 그게 가장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볼 순환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인버티드 윙백 전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우측에 있는 세자르 아스피리쿠에타 그리고 왼쪽에는 치레리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을 합니다. 거기서 마운트는 측면에서 내려와가지고 볼 받아주고 오히려 윙백이 중앙으로 움직이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엄청 잘 소화를 해요. 그런 면에 있어서 네, 마운트가 우측 고정적으로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버티드 윙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이 질문은 없잖아요. 네네네. 치렐인가요? 마르코스 알론소인가요? 이게 최근에는 조금 치렐이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이거는 저도 여기엔 준비는 했지만 말씀 안 드린 부분 중 하나가 치크가 이제 세컨드 볼을 따기 위해서 자주 요새 선발로 나섰는데 맞아요. 그 이유가 알론소가 올라갔을 때 이게 포스팅 플레이를 박스 안에서 하면은 무조건 세컨드 볼을 발생이 있답니다. 근데 이거를 따라가는 속도 알론소가 너무 느려요. 맞아요. 이런 면에서 치크가 커버를 해주는 게 되게 유연한데 근데 이게 하도 안 되다 보니 치크도 이제 힘들다 보니 치레를 쓰는 겁니다. 치렐은 활동량이 넓어서 커버 범위가 넓죠. 커버 범위가 엄청 넓죠. 그래서 만약에 치크가 이걸 적재적소에 못 해줬을 때 치렐이 빠르게 나와서 커버를 해주고, 그리고 보통 빌드업은 우측으로 하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비대칭적인 빌드업에 있어서도 커버가 엄청 빠른 선수여서 개인적으로는 치렐입니다. 알론소는 이제 갔으면 좋겠어요. 알론소 최근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좀 꽤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최근에 1-3-5-2랑 1-3-4-3을 혼용하면서 네. 중원의 3미들이랑 투볼란치가 번갈아가면서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중원 조합과 대형이 있을까요? 3미드를 썼을 때는 보통 치크가 아래 있고 이제 코바치치나 캉테 아니면 뭐 조르지니나 캉테 이런 식으로 올라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되게 3미드 자체가 창의적인 패스가 안 나와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3미드 별로 안 좋아하고요. 3-4-3일 때 이제 말했듯이 마운트가 우측에 고정적으로 이렇게 중앙으로 볼 받아주고 측면으로 빠져주고 이런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창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3-4-3 포메이션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적의 조합은? 최적의 조합은 아까 말했듯이 치렐이 이렇게 커버 잘해준다는 가정하에 치크, 캉테, 마운트 이렇게 있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치크를 굉장히 고평가하시네요.
원래 이러진 않았는데 최근에 또 폼이 예. 올라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네. 요새 이쁜 짓 하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치크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전술적인 방법 그러면 최후방에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치크 같은 경우에는 투엘 감독은 아예 이 선수는 키도 크고 볼 다루는 온더볼 능력도 좋기 때문에 최후방에서 좀 열린 공간을 주고 세컨드 볼을 딸 수 있게 많이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면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최후방에서 이제 압박을 덜 받았을 때 직접 드리블 시도해서 전진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페널티 박스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 세컨드 볼을 직접 따내는 헤더 역할을 하면서 그런 면이 가장 잘 어울리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르지뉴 vs 치크. 저는 뭐 조합 상관없이 그냥 네. 한 선수만 골라야 된다. 잘생긴 건 조르지는데 개인적으로 요새는 치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치크 알겠습니다. 파이팅! 이렇게 뭐 오늘 한 12가지 정도의 질문을 다뤄봤어요. 네. 한유진의 축구데스크에 출연하신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첼시 팬으로 어디 가서 인터뷰하는 것도 지금 영광스러운데 이렇게 너무 편하게 인터뷰해 주시는 이제 휴즈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자주 많은 분들이 이거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되게 좀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이렇게 조르지뉴 치크했을 때 치크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조르지뉴 좋아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얘기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서보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